2018 대입제도 개편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수능이 응시 과목 축소됐습니다. 문이과 모두 동일한 수능을 치게 됐어요.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등급 간 간격이 좀 널널해졌습니다. 대학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런데 수능 내신 외에 다른 선발 요소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 정시 비율 40%를 현행 유지합니다. 수능이 뭐가 바뀌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 개 평가해요. 수학은 심화 수학을 채택하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세 과목만 치게 됐어요. 그게 문과 범위입니다. 문이과 똑같은 범위를 치게 됐어요. 사회과학도 문과, 이과와 구별 없이 똑같은 과목을 치게 됐어요. 고1 통합사회, 고1 통합과학만 칩니다. 수능 치기 전에 애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고3 돼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돼요. 심화 수학을 채택하지 않는 거로 이번 교육부 발표안에서 확정됐는데 몇 가지 영역 알아볼게요. 심화 수학 없으면 변별력 약화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별력은 평가원 마음이에요. 평가원이 이번 수능처럼 킬러 문제 없다 하고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변별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 보면은 평가원이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간에 가장 어려운 내용들, 미적분이나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수능에서 중요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문과, 이과가 똑같은 수능을 치니까 문과도 어디 지원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뭐 그거는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대에서 수능은 안 치더라도 필수 과목 또는 선택 과목의 가중치 같은 걸 이용해서 문과 애들이 이과로 진학하는 거는 막을 것 같아요. 근데 소수는 조금 열어놓는 건 있을 수 있죠. 수능의 변별력은 모른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축소된 거냐? 과목이 줄었으니까 탐구가 줄었고 수학도 줄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축소됐다 볼 수 있는데 내신이 더 많이 영향력이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수능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조금 영향력이 낮아진 건데 중요한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신보다는 중요해졌어요. 선택 과목의 비중은 내신 선택 과목이 중요해졌어요. 전에보다. 그래서 내신 선택 과목의 비중은 올라갑니다. 대학에서 수능만 가지고는 이 학생이 고2,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 뭐 수학, 미적분이나 물리 2 이런 거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 과목의 비중은 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미적 기여 안 해도 될까요? 상위권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수능이나 내신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기는 조금 영향력이나 변별력이 적어요. 내신도 10%까지 1등급이 아니고 10%까지 1등급으로 바뀌었고 수능도 어려운 과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학이 수능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볼 게예요. 정시에서 가중치를 좀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 가중치를 더 둔다든지 수시로 뽑을 때는 필수 과목을 지정할 겁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2 필수다. 이거 수강 안 한 애는 이과 쪽 상위권 대학은 지원 못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는 다 대학 자율입니다. 수시에서 교과 몇 프로, 학종 몇 프로가 현재 비율보다는 조금 더 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전에는 4%까지 1등급이니까 나름 변별력이 있었는데 10%까지 1등급이니까 옛날 1등급의 위력이 없죠. 그러니까 학종의 비율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도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면접을 할 거냐, 재시문 면접할 거냐, 서류 기반 면접할 거냐, 인성 면접할 거냐 그런 것들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면접을 몇 프로 반영할까도 안 정해졌고요. 모든 거는 2026년 현 예비 중3이 후반부 때 확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입시에 중요한 게 미지수 상태다. 고교학점제랑 28 대입제도 개편안이랑 어떻게 되냐. 일단 심화 과목들 어떻게 할까요? 물리, 화학, 뭐 이런 과학의 고1 과목 말고 고2, 고3 과목. 수학에서는 미적분2, 그 이상의 심화 과목들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는 옛날 수능 범위는 필수일 것 같아요. 미적분2, 물리1, 화학1 이런 정도는 필수고 자기 전공 관련해서 물리2 이런 것도 필수로 보입니다. 전에는 물리2 안 들었어요. 수능에 안 나오고 어려우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수능에 마이너스 된다고 안 들었는데 이제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융합 선택 과목 그걸 내신 절대평가하기로 했거든요. 사회과학만.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얘는 별로 안 중요해서 미미하니까 넘어갈게요. 고교학점제하면 과정중심 평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이 좀 올라갈 거로 보이고 논서순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신 잘 딸 때 이런 것들의 비중은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해졌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수능 40 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수능 과목 외의 과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듣겠느냐. 그리고 내신이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9명이 수강하는 소인수 과목이 있으면 100점 만점을 받아도 2등급이에요. 안 그래도 1등급, 2등급 이 급강 간격이 크기 때문에 2등급이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34%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아깝게 2등급인지 34% 2등급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2등급 받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 타협이 되겠죠. 뭐 고급 수학 이런 거는 거의 안 들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아시려면 입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이 있고 요건 아실 거예요. 수시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그렇게 있고요. 정시는 정원까지 뽑도록 돼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거치면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면서 정시 비중이 프로로 올려라. 상위권 대학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30% 정도 했어요. 서울대, 연대고대가. 그러다가 40% 정도로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탈북민 전형 이런 특수 전형들 인원을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입학 정원의 50%가 수능으로 갑니다. 정시 전형으로. 그래서 실제로 한 50%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라든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 수능의 비중이 이상이죠.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천 전형,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추천 전형은 교마다 원서를 보통 2장 정도 줍니다. 서울대는 그걸 지역균형 선발, 지균이라고 하고요. 연세대나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해요. 어쨌든 학교에서 추천하는 2명한테만 원서 쓸 기회를 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말이 안 나려면 내신선으로 하죠. 그래서 내신하고 추천서 가지고 하고요. 내신이 보통 얘들은 1.0에서 뭐 1.2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상위권 대학을 갑니다. 3년 내내 전과목 4% 안에 드는 애가 1.0이에요. 그래서 한두 과목 2등급 받으면 1.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고에서는 3년 내내 넘사벽으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요. 학군지거나 자사고 이런 특목고에서는 1점 얼마가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 전교 1등이 2.0에 가까워요. 수능 최저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 2등급 전교 뭐 10등 안에 드는 애 그쯤 될 거예요. 전교 2.0하고 지방의 학력 수준 낮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1.0하고 붙으면 전형이 이겨요.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 아니고 내신하고 수능 최저만 가지고 뽑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한 60%의 전교 1등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수능 최저가 아주 빡센 건 아닌데도 못 맞춰요. 그래서 1.0이라도 상위권 대학을 잘 못 갑니다. 일반고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전교 1, 2등 하면은 최상위권 대학 갈 수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숫자만 보지는 않고 숫자에다가 세부 특기상 세특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수강했던 과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여기도 수능 최저가 보통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별로 없어서 넘어갈게요. 정시 전형은 수능 100%로 뽑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20% 정도를 100점 중에 80점은 수능 점수, 20점은 학생부나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서울대 먼저 있고 그다음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채택할 예정이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아마 한 20% 정도 수능 플러스 학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바뀔 거냐? 2028년도 되면 교과 전형은 그동안은 내신 수능 최저만 하다가 내신이 옛날에는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1등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랑 면접까지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부에서 선택 과목의 가중치를 둘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1, 생물1, 미적분2 이런 거를 1.5배수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 요 과목을 수강해라. 아마 미적2 같은 거는 필수 과목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심화수학 채택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신에서 하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뜻이죠. 학생부 종합은 원래 내신 학생부 수능 최저 다 있는데 면접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논술은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정시는 현재는 수능만 했는데 학생부랑 면접까지 추가될 것 같아요. 보면은 전에는 교과는 내신 성적,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정시는 수능 이렇게 주요 포인트가 딱딱딱 달랐는데 2028 되면은 다 조금씩 섞이는 형태예요. 다만 어느 게 비중이 높으냐 차이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은 변별력은 평가원 마음이에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됐어요. 내신이 워낙 약해졌으니까. 문과는 수능이 조금 불리합니다. 이과한테 발표요. 통합과학이 더 어렵거든요. 이과는 반대로 유리합니다. 내신, 변별력이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영향력도 약화됐습니다. 특히 일반고, 전교 1, 2등 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대학은 15개 명문대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외에는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15개 명문대는 면접이라든지 필수 과목이라든지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전형, 모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두루두루 다 보는 거로 바뀐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준비해야 돼요. 나는 내신파야. 내신만 잘해서 할 거야. 그래서 탈대치 해가지고 일반고 공부 못하는 데 가서 전교 1등 한 다음에 내신으로 추천받아서 서울대 갈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갈 거야. 이게 좀 위험합니다. 학생은 성적대별로 영향이 좀 다릅니다. 이건 자세한 거는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누가 유리 누가 불리는 아니에요. 학교 유형별로 영재고 과학고는 뭐 현행과 큰 차이 없습니다. 바뀐 파일 제도가. 자사고랑 갑반고 학군지에 있는 지역 명문 학교예요. 여기는 성적 따라 다릅니다. 누구는 자사고 유리해졌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고 국제고는 문과 성향이라면 조금 유리해진 것 같아요.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은 불리해졌어요. 나머지 학생은 큰 차이 없습니다. 결론, 학교 유형은 학생의 실력과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내신 경쟁이 약화됐으니까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해졌다. 내신 따기 좀 쉬워져졌다.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 예를 들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 이 정도 갈 작정을 하고 지금 특목고 자사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울대 예를 들게요. 1402명이 학종으로 뽑았습니다. 그 중에 일반고하고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라고 해요. 400명 정도 있어요. 영재과학 합쳐서 290, 한 400명 좀 되죠. 외고 국제고 250명 정도 갔어요. 자사고 145명 갔습니다. 전국 자사하고 광역 자사고랑 합쳐진 거예요. 휘문 중동 같은 게 광역이거든요.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245명, 500 몇 명 다 합쳐서 600명이 안 돼요. 서울대 연대고대를 학종으로 가는 애가 10,000명이 넘는데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들만 뽑아도 상당히 소수의 학생들만 자사고 출신 중에 서울대 연대고대급을 학종으로 갑니다. 학종하려면 3년 내내 수행하고 발표하고 동아리하고 내신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돼요. 수능이 안 나오는 과목도 다 시험 공부를 세게 해야 돼요. 자사고일수록 수능이 안 나오는 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고3 때 배우는 과목은 수능이 안 나오는 과목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상위 한 10%에서 20% 정도만 학종으로 서울대 연대고대를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서울영재고 120명쯤 되는데요. 서울대 수시, 서울대 정시 합쳐서 70몇 명 갔네요. 카이스트, 의대. 서울대 정시랑 의대는 어떻게 갔을까요? 얘들은 다니는 동안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대학교 2학년, 1학년 수준의 공부를 하거든요. 수능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대 정시로 가고 의대로 갔을까요? 재수했거나 고2, 고3 때 내신 버리고 정시 공부, 수능 공부한 거예요. 재수가 많죠. 경기 영재고 비슷합니다. 대가 좀 적죠. 대전 영재고 서울 경기보다 좀 주네요. 의대는 많이 갔네요. 세종 38명 수시로 가고 정시는 빵명이네요. 카이스트 많이 갔네요. 의대는 좁게 가고 인천 비슷, 광주 비슷, 한과영은 의대 빵명이네요. 부산에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많이 가네요. 얘들은 카이스트 부설고등학교라 카이스트를 많이 가요. 영재고는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대 수시로 전체 학생이 많을 때는 한 50, 적으면은 한 30% 정도를 서울대 수시로 가네요. 그다음에 카이스트까지 하면은 거의 다 가네요. 거의 다 서울대 카이스트급을 가네요. 영재고는. 이 정도면은 뭐 수시로 어지간한 대학 간다 할 수 있고요. 다만 의대 가고 싶은 애들 또 카이스트가 만족 안 돼서 내신에서 밀리지만 수능으로 뚫어낸 애들 있네요. 워낙 똑똑하니까 다 뚫을 수 있네요. 영재고는 아니죠. 28 개입해난이 되든 말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고 조금 몇 개 알아볼게요. 한성, 세종, 서울에 있고 경기 북가고 경기도 유일하죠. 서울대 수시, 정시, 카이스트. 얘들 다 100명쯤 되는데 카이스트를 주로 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민사고 하나고 요 둘이 학종 중심 자사고예요. 수능 공부를 안 하는 데예요. 볼까요? 서울대 수시를 전체 학생이 한 30% 정도 가네요. 서울대 정시 수능 공부하는 애들은 주로 재수생이겠죠. 의대 13명 하나고 갔네요. 그럼 하나고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의대를 못 가는 애들은 하나고 가서 학종 열심히 하다가 결과는 좀 아쉽네요. 상상고를 볼까요? 상상고는 수능 중심 자사고예요. 정시에 특화되어 있죠. 서울대 수시 4명밖에 안 가죠. 정시 수능 쳐서 24명, 의대 140명 가네요. 여기에 의학계열까지 하면, 의치한수까지 하면은 전교생이 한 350명 조금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서울대 의치한수를. 휘문고, 여기도 서울대 수시는 별로 못 가죠. 왜냐면은 여기가 300명대 학교인데 서울대를 수시로 가려면 2점 초반도 어렵거든요. 1점대 나와야 되는데 상상고, 휘문고에서 1점대 내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얘들은.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 가고 하는 애들이 했을 거예요. 수능 쳐서 40명 서울대 갔네요. 수능 쳐서 의대 144명 갔네요. 여기도 300 몇 명대 학교인데 상상고랑 비슷하죠. 근데 상상고보다는 좀 더 공부 잘하네요. 세화고, 서초구에 있는 거죠. 얘도 비슷합니다. 자, 수능 중심 자사고는 괜찮다. 근데 학종 중심 자사고는 위험하다. 얘들은 학종 중심, 얘는 수능 중심. 학종 중심은 입시 결과가 그닥입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포항제철고, 북일고, 현대청운고, 김천고, 인천 포스코고, 인천 하늘고, 자사고죠. 서울대 수시로 이만큼 갑니다.
서울대 정시를 좀 가는 데 있고 못 가는 데 있고, 의대를 많이 가는 데 있고 좀 적게 가는 거 있는데, 얘들은 재수해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정시도 재수해서 간 애들이 많겠죠. 보인 거는 지역 자사고예요. 지역 자사고 중에는 잘합니다. 의대 66명 갔네요. 목동의 강서고 의대 56명, 서울대 14명. 경기도 화성고 28명 의대, 서울대 16명. 낙생고, 분당에 있는 낙생고 의대 9명, 서울대 20명. 영덕여고 분당에 있죠. 의대 서울대. 분당 대신고 의대 서울대. 분당 보평고 17명 이렇게 갔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의대 서울대 간 애들은 대부분 다 수능 쳐서 갔어요. 수시로는 잘 못 갔어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특목 자사 학군지로 이사가 말할 때 수시냐 정시냐를 보면요, 여기 2023학년도 자료인데요, 상위권 자사고 같으면요 내신으로 상위 4%, 한 애들이 어디 가느냐면 수시로는 의대급을 가고 정시로도 의대급 갑니다. 내신으로 상위 11%, 공부 잘하니까 상위 11%도 거의 어려워요. 얘들이 수시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갑니다. 그런데 수능 치면 의대 가요. 내신 3등급 3%까지도 수시로는 서성안을 가는데 정시로는 의대 갑니다. 휘문이나 성산고 이런 데서 내신 4등급 한 애들 상위 40%예요. 얘들이 학종으로는 중경외시를 가는데 서울대 연 갑니다. 중간 조금 미치는 5등급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를 갈 수 있는데 학종으로는 건동, 홍수를 가게 돼요. 여기서 서울대 수시로 갔던 애들 상위권 자사고에서 걔들은 요 라인까지일 거고요. 밑에 애들인데 수능 못 친 애들일 수도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상위권 아니고 하위권 자사고 또는 학군지의 명문고, 갑반고라고 해요. 그런 갑반고에서 내신 1등급 나오면 의대나 서울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능 치면 의대 갑니다. 상위 11% 2등급이 수시로는 연대, 고대, 서성안까지 가는데 수능 치면 의대 가요. 3등급이 학종으로는 중경외시까지 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갑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과 상위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수시로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은 자사고 또 학군지 내신 상위 11% 2등급 이내인데 얘들은 수능 치면 1등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시 40% 안 바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대나 서울대를 확실히 갈 수 있어요, 수능으로. 그러니까 28 개편으로 내신 경쟁이 완화돼서 상위 10%까지 1등급이라서 특목고나 자사고, 지역 명문고가 유리해졌다 하는데,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들은 어차피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건데, 괜히 원서 냈다가 서울대 외에 딴 데는요, 연세대 학교장 추천, 고려대 학추, 고려대 학종, 연세대 학종도 내년부터는 바뀌어요. 얘들도 다 합격하면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이 학교를 가야 돼요. 수시 납치라고 하거든요. 서울대 외에는 수시를 냈다가 수능 안만 잘 쳐도 하니까 애들이 수시를 안전용으로, 보험용으로라도 안 내요. 수능 잘 치는 애들은. 그러니까 보험용도 안 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게 월등히 더 유리해. 그러니까 학종이 유리해진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고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1등급 하면은 의대나 서울대를 수능으로 갈 수 있어요. 옛날 내신으로 의대나 서울대 한번 내볼만 합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2등급이면, 수능 2등급이면 중경외시 2까지거든요. 내신 2등급이면 일반고는요, 심지어는 건동홍숙이나 국순세단까지도 내려가요. 중경외시 2 밑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28 개정안에는 상위시 현행 2등급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 의대부터 요 밑에 얘들이 몽땅 한 덩어리로 취급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1.0 찍으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 찍어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0이 너무 많거든요. 한번 볼까요? 현재는 어떻게 가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면은 상위 4%가 1등급이 아니고 상위 10%가 1등급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5월 1등급 1.0이죠. 1332명에서 6973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한 5배 정도 늘어나요. 이제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1.0의 위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전교 1, 2등 할 애들, 일반고 전교 1, 2등 할 애들은 사실은 굉장한 타격이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수능으로 붙으려니 게임이 안 되고, 학군지 애들이나 자사고 애들한테 내신으로는 희소성이 사라져 버렸고, 뭐로 입증하죠? 그래서 대책이 수능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전에는 나 내신으로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갈 거야,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오로지 달달 내신만 했어. 1.0을 받으려고. 사고력을 길 필요도 없죠. 심화 과목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수능을 잘 봐야 돼요. 수능 공부를 일찍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한 40% 50%를 그 지역에서만 뽑는데, 옛날에는 3년을 그 지역에서 살면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자사고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 그 지역에서 다녀야 지역 인재 전형이 돼요. 수도권 애들이 이제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방의 일반고,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장에서는 1.0의 위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1.0만 가지고 변별이 안 되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볼 거예요. 그게 심화 과목이거나 세특이거나 면접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 시가마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 자, 과목별로 수학은 상위권 킬러 대비하고 힘껏 선행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수능 일단 어렵거든요. 수능 준비하려면 미리 공부 좀 해놔야 돼요. 그 다음 고1 내신에서 1등급 받는 게 쉬워지긴 했지만 대신 2등급 받으면 타격이 너무 크거든요. 학군지나 이런 데서 1등급 받는 거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상위 10%라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한 2년 동안 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좀 해서 고1 과정을 2년 해야 돼요. 요 시간은 벌어야 돼요. 과학사회는 1등급 절대평가거든요. 40점 이상이, 통합사회는 34%, 통합과학은 8.9%예요. 전국 고학력평가를 치면은. 그럼 고1 때 배웠던 거 전보미를 다 하거든요. 훨씬 적죠, 통합과학이. 과학이 좀 더 어려워서 그래요. 문과 애들이 과학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문과 성향 있는 애들은 과학 사고력을 기르고 과학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 킬러는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봐야 알고요. 근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영어나 기타는 현행 유지, 과목별로 변화는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다만 과학이나 사회가 수능에서 범위가 줄었다.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 선택권이 좀 더 많은 듯한데 서인수 과목 안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지금하고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진로별로 영재고 과고 변화는 없어요. 거의 같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셔라. 가기가 어렵죠. 자사고나 갑반고 1, 2급 가서 1, 2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라. 3에서 5등급 받을 것 같으면은 궁합이 맞으면 가라. 가서 멘탈 약해서 공부해도 하위권 나온다. 멘탈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든지 학원으로 떠먹여주는 거 안 되고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자사고가. 자기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기숙사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애들은 가라. 근데 아닌 애들은 여기서 학군지 같으면 수능 공부 학원 많고 부모가 관리해 주는 데서 수능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자사고 가서 고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교육 인프라 있는 대로 수능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가셔라. 외고 국제고 문과 성향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수능 내신 학종으로 진학하기가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내신이 널널해졌으니까. 그리고 문과 애들만 모여있으니까 이과 애들한테 밟히는 것도 적어요. 전에는 문과에 외고 국제고 가면 잘하는 애들 많이 모여서 내신이 버겁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어쩌면 더 힘들거든요. 문과 애들끼리 경쟁하면 오히려 이과 애들한테 밟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고 최상위권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대 간다 하면은 뭐 지역 인재 노리고 지방 가는 것도 괜찮은데 수도권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데 하위 60%의 일반고다. 여기는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데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하셔라. 옛날에는 내신만 잘하면 1.0으로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희소성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하다. 뭐 그 외에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최상위권 외에는. 결론, 특목고 자사고는 학생의 실력과 목표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고요. 일반고는 최상위권 전교 1, 2, 3등 하는 애들은 좀 고민하셔라. 이사 가는 것까지 고민하셔라. 그 다음에 준비할 사항, 뭐 자사고 학군지로 갈 애들은 동일한데 입학 경쟁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면접으로 뽑으니까 디베이트 같은 거 하면 좋고요. 가서 학종 준비를 잘 하려면 영재교육원이나 각종 탐구 토론대에 있어요. 이런 거 해두면 수행평가나 고교학점제 대비가 됩니다. 외고 국제고는 인기가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통합과학 대비를 미리 좀 하시고 입학시험 면접이니까 디베이트 연습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일반고 이사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학군치로.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수능 대비를 좀 조기에 시작하십시오. 그냥 내신만 딸딸딸 해서 1.0 찍는 그 전략만 가지고는 이제 안 통하니까 수능 대비 사고력을 기르는 거를 좀 조기에 하셔요. 그리고 학종 대비해서 뭐 내신 잘 챙기는 게 원래 하던 거니까 괜찮고 심화 과목이 변별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부 특기사항 만들 수 있는 수행평가나 산출물, 동아리 이런 거 미리 역량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어릴 때 다 할 거죠. 나이별로 예비고 재수 못해서 되게 불쌍하다 했는데 재수의 문이 뭐 크게 안 변했어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세대, 예비 중3부터 중1, 현 초류까지죠. 얘들은 상위권이면 수능, 내신, 학종, 면접 이 4개 다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하나만 하라면 뭐 저라면 수능 준비할 것 같아요. 예비 초육이야 또 입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28 대입제도에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초 체력 기르면 돼요. 입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대학은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학생을 원합니다. 공부 잘하고 성실하냐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 수능으로 고를 때 있고 내신으로 고를 때 있고 학생부로 고를 때 있고 뭐 다양할 뿐인데 그거를 길러주시면 돼요. 어릴수록 정서가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커갈수록 능력 중요하고요.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습관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갖춰주십시오. 너무 늦으면 못해요. 그리고 특목 자사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디베이트 같은 거 어릴 때 좀 해주시면 좋고 영재교육원 탐구토론대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